바람이 짠맛을 품은 제주의 밤. 해안선을 핥으며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촬영장 밖까지 스며들던 그 전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분주했다. 표면은 조용했지만 안쪽은 들끓고 있었다. 세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잔을 맞부딪히거나 물병을 천천히 비우는 동안 업계 단톡방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불씨처럼 떠다녔다. 박지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손태진, 그리고 김영빈. 출연료의 고저가 이미 승패의 윤곽을 정했다는 듯 아직 펼치지도 않은 책의 마지막 장을 누군가 미리 찢어 올린 모양새였다. 그러나 그건 첫 장의 오타만 읽고 전체 서사를 오해한 성급한 결론이었다. 다음날 펼쳐질 이 예능의 진짜 정답은 숫자표에 있었고 그 숫자표는 출연료가 아니라 총수익이라는 낱말을 중심에 두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제목처럼 분명히 말하자면 박지현, 손태진, 김영빈, 누가 진짜 많이 벌었나를 묻는다면 정산표가 말해준다. 그리고 결론은 처음 귀에 꽂힌 계약금의 높낮이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남아 흐르는 총수익의 곡선이 답이었다. 해 뜨기 전 어둠이 가장 깊다 했던가. 리조트의 낮은 조명 아래 야은 담요처럼 깔린 정적에서는 오히려 다음 날의 난기류가 선명하게 보였다. 제작진은 이미 수십 번의 회의를 통해 세 사람의 캐릭터를 구획했고 오프닝 멘트의 길이, 리액션의 템포, 게임 구성의 승률까지 체스판처럼 계산해 두었다. 하지만 방송은 언제나 교과서 밖에서 진화한다. 녹음팀이 파도 소리를 잡아내려 마이크 폼을 갈아 끼우는 사이 카메라는 레일 위에서 반뼘씩 움직이며 세 사람의 보폭을 미세하게 맞추었다. 현장감이 보정되고 대본이 공기 중의 습기와 섞여 살아있는 말이 되기 직전 첫 큐 사인이 떨어지는 순간의 여유를 누구보다 먼저 부술 사람은 박지현이었다. 그는 오래된 예능의 문법을 재발명하듯 눈빛과 손끝을 동시에 튕기며 현장의 맥박을 끌어올렸다. 그가 방아쇠를 당겼고 손태진이 클래식한 비유로 기세를 정리했다. 정확한 포지셔닝, 낭비 없는 보조, 무대 매너의 교과서 같은 균형. 모두가 두 사람의 활기에 시선을 준 그때 김영빈이 몸을 아주 조금 들어 올리며 한 줄을 던졌다. 나는 키가 작아도 무대 위에선 제일 커 보이더라고요. 웃음이 터졌고 카메라 뒤에서 어깨가 들썩였지만 그 웃음의 바깥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한 줄은 농담이 아니었다. 프레임을 전환하는 힘, 시점을 옮기는 문장, 중심을 재배치하는 짧은 선포. 중심은 키가 아니라 시선, 높이가 아니라 깊이, 분량이 아니라 밀도라는 사실을 현장은 직감처럼 받아들였다. 편집실은 냉정하다. 모니터 4대에 뿌려진 러닝타임을 가르며 PD는 처음 설계했던 스토리 라인을 조용히 수정했다. 자막의 위치가 반박자 앞당겨지고 배경음악의 길이가 한 호흡 늘어났으며 애드리브가 심장처럼 뛰어야 할 지점이 표식으로 찍혔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광고주의 전환 지표를 흔들었다. 타임라인에서 체류가 늘고 하이라이트 클립의 평균 재생 지점이 뒤쪽으로 이동했으며 시청 로그가 특정 대목에서 넝쿨처럼 엉겼다. 그 중심에는 김영빈의 문장이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그 다음 순간 멈췄다. 멈춤은 생각의 시작이고 생각은 체류 시간을 늘린다. 체류가 늘면 광고는 살아난다. 광고가 살아나면 정산표의 물줄기가 달라진다. 출연료는 출발점일 뿐 결승선에서 흔들리는 깃발은 총수익이었다. 이런 변화는 현장에서 먼저 감지된다. 박지현이 폭풍 리액션으로 분위기를 격발하면 손태진이 매끄럽고 품위 있게 각도를 잡았다. 그리고 김영빈이 한 줄로 사진에 초점을 맞췄다. 세 사람의 개성이 충돌하지 않고 포개지는 방식, 그 포개짐이 만들어내는 온도와 그림자, 그리고 그 온기와 그늘 위에 꽂히는 최종 깃발. 시청자는 웃음을 얻고 제작진은 흐름을 얻고 광고주는 수치를 얻었다. 그 수치의 정직함이 바로 정산표다. 클립 분절형 광고 단가가 일정 구간에 몰리고 라이브 커머스 연동에서 장바구니 전환이 급증하며 다시 보기 구매가 특정 시간대에 분포를 바꿨다. 음원 컷 사용료와 스피노프 티저 제작비 배분까지 꼼꼼히 더하면 첫날 소문으로 들었던 출연료 서열은 순식간에 색을 잃는다. 숫자는 어디서 자라났을까? 대답은 장면에 있다.
제주의 동쪽을 따라 이어지는 새벽 리허설. 철제 레일 위를 미끄러지는 카메라가 바닷바람의 염분을 그대로 품으며 세 사람의 숨을 채집하던 그 시간에 해안의 작은 소음까지 화면 속 질감이 되었다. 박지현은 현장 자체를 흥으로 뒤집는 연소 장치였다. 돌연한 제스처와 능청스러운 말마드로 판을 살리면 손태진은 클래식의 직선 미학을 트로트의 곡선과 포개어 단단한 질감을 더했다. 그리고 김영빈은 그 두 질감 위에 빈틈을 남겼다. 여백은 때론 가장 값비싼 연출이다. 여백이 있으면 시선이 머물고 머무르면 감정이 배양된다. 그 감정이 광고주의 지표를 흔드는 건 업계에선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총수익의 곡선이 틀어졌다. 웃음이 강한 사람, 균형이 뛰어난 사람, 결론을 짓는 사람이 만나면 돈은 결론을 따라 움직인다. 두 번째 일정은 섬의 속살로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재래시장의 골목에서 고로케의 뜨거운 바람이 혀끝을 살짝 데일 때 박지현은 구수한 억양으로 상인의 마음을 열었다. 손태진은 외국인 관광객과 자연스레 대화를 엮어 글로벌 호스트라는 타이틀을 화면에 각인했다. 그러는 동안 김영빈은 줄지어 선 손님들의 사연을 받아 짧고 단단한 말로 묶어냈다. 이 집엔 행복이 많네요. 기다림도 맛있습니다. 화면 한복판에서 말의 질감이 맛의 질감과 포개지는 순간 예능은 음식 프로그램의 룰을 넘어 한편의 서사가 되었다. 광고주는 그 한 컷을 붙잡았다. 추가 집행이 결정되고 라이브 커머스 연장 방송이 급히 편성됐다. MC 추천이 들어오자 이름은 자연스레 김영빈으로 향했다. 가격을 말해도 장사꾼처럼 보이지 않고 칭찬을 해도 가벼운 과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날의 실적표는 그 선택이 정확했음을 증명했다. 결제율의 기울기가 눈에 띄게 서졌고 평균 체류가 늘었으며 후기의 문장이 촘촘해졌다. 그 촘촘함은 다시 숫자를 바꾸었다. 음악보다 말이, 말보다 사람의 온도가 먼저 팔리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비자림 숲의 미니 라이브.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빛의 얼룩이 바닥에 술을 놓을 때 세 사람은 각기 다른 호흡으로 한 곡씩을 선보였다. 박지현의 발놀림은 박자를 쾅쾅 찍어 올렸고 손태진의 직선은 공기의 주름을 다림질하듯 매끈하게 폈다.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은 김영빈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낮추었다. 숲의 바닥으로 퍼져가는 낮은 촘촘히 엮인 멜로디, 그리고 후렴의 한 음절을 길게 밀어낼 때의 길고 고른 숨. 모니터 앞에 있던 스태프의 손이 멈췄고 촬영 감독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다. 조용한 노래 앞에서 모두가 조용해진다. 그 클립은 통편집 없이 온전히 방송에 실렸고 방송 직후 짧은 영상과 긴 영상이 동시에 폭발했다. 알고리즘은 기계처럼 반응했지만 그 기계의 반응을 움직인 건 사람의 체온이었다. 조회수는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지만 수익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솔직하다. 그 솔직함이 다시 정산표의 칸을 채웠다. 출연료와 총수익의 차이가 그제야 모두의 눈에 선명해졌다. 촬영 마지막 날, 세 사람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얕은 언덕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박지현이 먼저 말했다. 오늘 보니까 나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듣고 더 잘 쉬어야 하더라. 손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형들 사이에 있으니 내가 어릴 때 음악 처음 배우던 창문 앞이 생각났어요. 바람이 들어오면 좋은 소리는 더 멀리 갔거든요. 잠시의 침묵을 가르고 김영빈이 입을 열었다. 키가 작으면 바람을 먼저 느끼죠. 그래서 오늘 내가 제일 먼저 고맙습니다. 인턴 스태프가 들고 있던 기록용 카메라가 그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물이 번진 렌즈 너머로 세 사람의 등이 한 장의 풍경처럼 겹쳐졌다.